포텐셜 GDP 대비 소비 수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텀을 추가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IS 커브를 한번 도출을 해 보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IS 커브를 도출했던 슬라이드로 한번 돌아가 볼 텐데요. 쭉 앞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1페이지네요. 자, 우리가 IS 커브를 도출할 때, 자, 이렇게 포텐셜 GDP로 지출 측면에서의 GDP는 생산 측면에서의 GDP와 같다라고 하는 이제 아이덴티티를 포텐셜 GDP로 먼저 나누었고, 그래서 각각의 텀을 여기에 이제 대입을 했습니다. 투자, 뭐 민간 소비 지출,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순수출, 수출과 수입을 각각 대입을 했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 사실 우리가 X에 GDP 갭을 하나 추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텀이 하나 여기 들어가겠죠.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뭐가 달라지는지만 여러분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X의 GDP 갭을 추가한 거예요. 이게 바로 포텐셜 GDP 대비 소비 수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AC부터 AM까지 다 합치면 이건 1과 같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충격들은 엡실론 T라고 쓰고 이것을 우리가 총수요 충격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투자에 영향을 주는 이자율 갭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포함시켰던 승수 효과 GDP 갭 곱하기 X를 여기다 추가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변에서 마이너스 1을 뺐습니다. 여기서 1을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1을 빼주면 이 상수항들이 다 없어지겠죠. 남게 되는 것은 결국 여기에 우리가 민간 소비 지출에 포함시켰던 GDP 갭의 X가 남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소비 지출에 GDP 갭을 포함시킬 경우 얻게 되는 IS 커브는 그냥 우리가 요 텀을 하나 추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Y 햇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으니까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원래 승수효과 슬라이드로 돌아가서요. 네. 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식이 이것이죠. 그래서 왼쪽에도 left hand side에도 GDP 갭이 있고 right hand side에도 GDP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왼쪽에 이렇게 넘겨서 GDP 갭 YT 햇으로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1-x에 GDP 갭 YT 햇이 될 것이고, 이제 양변을 이제 1-x로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IS 커브는 뭐 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총수요 충격의 1-x만큼, 그러니까 1/1-x를 총수요 충격에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S 커브의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 사실 뭐 기울기는 1/b겠죠. 기울기는 1/b인데 이제 기울기 IS 커브가 얼마나 평평한지, 얼마나 플랫한지, 얼마나 스티프한지를 결정하는 자, 이 B, 그 다음에 동시에 B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 갭이 GDP 갭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파라미터이기도 합니다. 이 B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B 나누기 1-x. 승수 효과가 들어감으로써 IS 커브의 형태가 조금 달라지지만 뭐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자, 이제 승수 효과가 IS 커브에 들어갔을 때 그 의미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우리가 IS 커브를 승수 효과를 포함한 IS 커브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직관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자, 승수 효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승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총수요 충격이 1만큼 발생을 했다고 먼저 보고 제가 계속해서 좀 직관적인 설명을 먼저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여기 일단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소비 지출이 이제 GDP 갭에도 영향을 받는 경우 IS 커브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X가 0이라면 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승수 효과가 없는 IS 커브와 같아지고요.
자, 만일 x가 2분의 1의 값을 갖는다면 다시 말하면 포텐셜 GDP 대비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선호 충격과 마치 2분의 1의 GDP 갭,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사람들의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사람들의 소비가 떨어지는 것을 반영했다라는 뜻이죠. 이게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경제 상황이 뭐 좋든 나쁘든 선호 충격은 물론 경제 전체의 전반적인 충격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경제 상황이 나빠져서 부정적인 선호 충격이 온다든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선호 충격이 와서 경제 전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소비가 하락하면서.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한 충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텀을 추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GDP 갭을 소비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소비가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일 때 사람들은 소비를 더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일 때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소비가 반응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승수 효과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킨 것이고요. 만일 x가 2분의 1이라면 여기에 이제 2분의 1을 대입하면 자, 이 전체가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 곱하기 총수요 충격 빼기 2 곱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승수 효과가 3분의 1이다. x가 3분의 1의 값을 갖는다. 라고 이제 한번 가정을 하고 이제 승수 효과의 이제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뭐 여러분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든가 혹은 뭐 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면 GDP가 늘어나서 다시 GDP가 늘어나면 뭐 다시 소비가 늘어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고 물리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제 승수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승수 효과가 이 IS 커브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민간 소비 지출 대비 포텐셜 GDP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X였었고요. 지금 X가 3분의 1의 값을 갖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것입니다. GDP 갭이 이제 1% 상승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GDP 갭이 1%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재 GDP 대비 민간 소비 지출이 3분의 1%만큼 상승하겠죠. 자, XT 햇이 1%만큼 상승했다면 3분의 1 곱하기 1%일 테니까요. 3분의 1%만큼 민간 소비 지출은 잠재 GDP 대비 민간 소비 지출은 3분의 1%포인트만큼 상승하게 됩니다. 자, 만일 x가 3분의 1일 때 이제 IX 곡선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 IS 커브 이렇게 썼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자, 1 over 1 마이너스 x의 총수요 충격 마이너스 b의 이자율 갭이었는데요. RT 마이너스 R바. 자, 이거였었는데 자, x가 3분의 1이면 자, 이 값은 2분의 3이 돼서 1.5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5라고 썼습니다. 총수요 충격은 없으니까 마이너스 1.5의 b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자율의 변화가 GDP 갭에 미치는 효과가 이제 1.5배나 더 커지는 거예요. b가 그냥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일 x가 0이었었으면 이 값은 그냥 1이 됩니다. x가 0이면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소비의 총수요 그러니까 GDP 갭이 소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IS 커브는 이렇게 생겨야 되고요. 그래서 이자율 변화가 GDP 갭에 미치는 효과는 그냥 B만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승수 효과를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1의 값을 갖는다. X가 3분의 1이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B의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이죠. 1.5배만큼 커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자율 갭이 1%포인트만큼 굉장히 큰 갭이죠. 그렇죠? 이자율이 1%포인트만큼 확대된다는 것은 비교적 큰 갭입니다. 그랬을 때 GDP에 미치는 효과가 전에는 B만큼이었는데 승수 효과를 우리가 고려하게 되면 GDP 갭에 미치는 효과는 1.5배나 더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